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이 되면 딥러닝 관련된 것들을 틈틈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단위로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이라도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좀 딥러닝 아니면 프로그래밍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정리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계기는 아주 단순했었는데요. 그 계기는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OT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진행할 거는 트랜스퍼 러닝하고 딥러닝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프로젝트가 아니라 S가 붙었죠. 여러 개로 묶음으로 해서 전체 시리즈로 한번 구성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희망을 하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어, 그, 이 계기부터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요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요게, 무선 마이크입니다.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핀 마이크죠. 여기다가 옷에다가 이렇게 달면은,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입력 장치죠. IO 장치 중에 인풋 장치가 되는 거죠. 인풋 장치인데 이게 청주대학교에 있어요. 강의실에. 근데 이게 왜 있냐면 우리 청주대에 외국인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중국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 학생, 동남아 학생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지방대다 보니까 중국 아시아권에서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영어를 잘해서 이제 제가 영어 강의를 하면 알아들으면 좋은데, 저는 영어 강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영어 강의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중국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많이 있는데, 음,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영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영어가 되더라도 중국 학생들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학생들은 많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대학교에서는 학생이 주요 고객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샀어요. 청주대에서. 동시 통역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요즘에 스마트폰 앱으로도 많이 있죠. 갤럭시 시리즈에 요즘 최근 폰들에는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통역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떠요. 로컬 디스크 컴퓨터에 교수님들이 쓰시는 강의실 컴퓨터에 설치를 하면 마이크 장치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장치를. 요게 되는 거죠. 요거를 선택하고 라이브 자막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을 이렇게 떠요. 제가 이렇게 여기다 대고 이제 옷깃에 이렇게 달거든요. 이렇게 달고 쭉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면 영어도 나오고, 니하오 이렇게 중국어도 나오고, 저는 청주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고 중국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쭉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도 돼요. 자막 공유방을 생성을 해서 제 이름 쓰고 과목명을 써놓고 채팅할지 입장 코드 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정을 해 놓으면 어, 화면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제가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건데, 이 QR 코드가 떠서 외국인 학생들이 앱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 QR 코드를 찍으면 들어가서 스마트폰에서도 실시간 통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역 내용도 저장되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유학생들 중에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동시 통역사로 이제 학교에서 알바처럼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채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제가 좀 불편한 점이 몇 개가 생겼어요. 요게 화면이 가려가지고, 제가 뭐 이게 PPT거든요. PPT인데 요 밑에도 글씨가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는데 요 밑에도 글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 자막에 가려가지고, 요 자막을 학생들이 봐야 되니까 가려가지고 여기 내용이 좀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나타나는 오류도 있습니다. 사람 음성이 저처럼 아주 클리어하고 똑 부러지는 발음만 하는 게 아니죠.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발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불분명해서 통역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예측 정확도라고 하는데, 딥러닝이 학습을 해서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 뭔가 아웃풋을 내죠. 이런 거를 내는데 얘가 좀 부정확한 거죠. 딥러닝 언어 모델 중에 생성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음성 모델하고 언어 모델이 합쳐진 게 요 딥러닝 그 통역 서비스가 되는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내가 만들어서 좀 직접 만들면 더 좋지 않을 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히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죠. 한번 내가 만들어 볼까?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가리는 것도 없고, 뭐, 이 소프트웨어는 이미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까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에 동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우리 청주대에 납품하시는 분이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래도 딥러닝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이 만들어 보면 배울 점이 많지 않을까. 이것도 만드는데 상당한 전문 개발자들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만들려면 딥러닝을 해야 되는데, 딥러닝 민주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최근에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에서 예측 정확도 accuracy라고 주로 많이 쓰는데, 얘를 높이려면 거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일부 천재들 빼고. 그러려면 거대한 양의 GPU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GPU 좋은 건 GPU 한 장에 한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즘에 4090이 한 400에서 500만 원 사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딥러닝이 유행을 타면 반도체 값이 올라가고 GPU 값도 올라가겠죠. 이게 하나에 쓸만한 거는 기업 연구용으로 쓰려면 2천만 원. 이거를 10개를 연결해서 동시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뭐 오픈 AI 같은 데서 학습을 하는데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비싼 GPU를 쓰는데도 그렇게 수십 일 동안 학습한다는 거는 학습해야 될 데이터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렇게 해서 모델을 학습이 끝나면 잘 맞아요. 웬만한 아키텍처든 요즘에는 판명난 게 뭐냐면, 야, 다 필요 없고 데이터만 엄청 때려박은 다음에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종류의 데이터를 다 공부해. 그러면 잘 맞습니다. 그럼 솔루션이 나왔죠. 하드웨어가 고성능으로 있으면 딥러닝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대학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죠. 가정에서 난 그냥 딥러닝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돌리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야, 씨. 2천만 원짜리 한 100개 붙여가지고 한 달 동안 학습시켜야 되는데 2천만 원 이거 살 수도 없고, 뭐 3090이나
뭐 4090 뭐 이런 거. 저는 옛날에 2080 썼어요. 뭐 이런 GPU도 사가지고 암만 돌리려고 하니 안 되고 회사에서도 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빈익빈 가진 놈만 딥러닝 잘하는 거야. 돈 많은 회사, 돈 많은 뭐 대학, 서울대 뭐 스카이 이런 데는 막 사겠죠. 거기 펀딩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저 같은 학교에서 뭐 무슨 대기업에서 노기석 교수님이 딥러닝 잘한다고 저한테 펀드를 몰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연구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장비도 사야 되고 이제 대학원생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회의도 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그거 다 돈이죠. 땅 파서 하는 거 없어요. 교수님들이 뭐 연구 잘한 뭐 공부 혼자 열심히 땅 파가지고 잘 하는지는 못합니다. 요즘에 특히 공대는 더 그래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됐고 저는 빈익빈 빈익빈에 속하는 거죠. 저는 빈익빈 점점 안 좋아져. 연구 환경이 안 좋아져.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좌절을 했죠. 도대체 하드웨어만 좋고 데이터만 많으면 된다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명한데 나도 해보고 싶고 잘 나오면 나도 뭐 홈페이지 만들어서 서비스 하고 싶은데 홈페이지 요즘엔 잘 만들면 대박이잖아요. 뭐 미국의 뭐 증권시장이 바로 상장해서 몇십억 몇백억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막 돈 벌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죠. 굳이 요 돈이 아니라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실력 늘어나고 뭐 좋은 기업에 가서 하고 싶은 일들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허깅페이스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뜻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기업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잖아요. 대규모 GPU나 고성능 하드웨어를 가지신 분들이 아니면 본인께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속한 기관, 회사, 뭐 공공기관에서 학습한 다음에 이 학습이 끝난 모델을 요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요 홈페이지에다 그냥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필요한 사람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세요.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수많은 GPU를 살 필요는 없구나. 대용량 고사양 대용량 데이터 아니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아주 좋은 하드웨어를 학습시켜 놓은 결과물이 있으니 그것만 잘 갖다가 내가 원하는 태스크, 내가 원하는 예측 분야들이 있죠. 추론하고 싶은 분야들에 조금만 더 추가 학습만 시키면 이제 그 소타라고 하는데 소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구상에서 제일 앞선 기술을 소타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할 줄 알면 전 세계 최고 성능을 그냥 바로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요 딥러닝 민주화 문제가 좀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는 딥러닝을 강의를 하면 본인이 모델 아키텍처 다 만들고 데이터 수집하고 학습시키고 뭐 테스트하고 프론트 만들어야 되죠. 웹페이지 만들고 뭐 데이터베이스 지가 다 구축하고 다 그런 거 다 혼자 했는데 이제 그거의 상당 부분이 직접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해서 킹페이스가 어떤 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 이렇게 되어 있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허깅페이스라는 웹페이지에 요건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을 검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챗 GPT 만들고 싶잖아요. 3.5 버전이 작년까지 유료였는데 올해 무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픈한 것 같아요. 오픈 AI의 챗 GPT 챗 GPT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챗 GPT 이렇게 쓰면은 여기 뭐 음, 모델에서 검색해 볼까요? 모델에서 여기 뭐 이렇게 쓰면 챗 GPT를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올려놨어요. 자기들이 구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챗 GPT 뭐 7 빌리언 7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를 다 학습을 한 다음에 올려놨어. 그리고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 루튼이라는 분이 만든 것도 있고 하이드로미터 뭐 기타 등등 많죠.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써볼까요?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깃허브에 설명을 해놨다는 거죠. 클릭해 보면 야 이거 비디오 챗 GPT인데 야 이거 뭐잘 만든 모양이다 이렇게 써라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리고 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피스퍼라는 게 있는데 피스퍼라고 치면은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어, 모델스에 보면 피스퍼 오픈 AI에서 만든 오픈 AI에서 이거는 음성 모델이거든요. 사람이 말하면 글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뒤쪽에서 설명할 건데 뭐 이렇게 하면 오픈 AI가 뭐 요거 만든 회사니까 논문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뭐 라지 V3 버전 3도 나오고 라지 버전 2, 뭐 타이니 조그만 거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에서 작동시키려면 몸집이 작아야 되겠죠. CPU에서도 돌아다니는 CPU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해놓은 거, 뭐 미디엄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잔뜩 있네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도 있고 하나 들어가 볼까요?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친절한 데는 어떻게 쓰라고 쭉 내려보면 뭐 설명도 나옵니다. 야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다 되어. 그리고 오늘 설명할 것 중에 뭐 파인 튜닝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안내가 나옵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 사람이 산치 간디라는 분이 뭐 자기가 한 경험을 공유시키기 위해서 뭐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전학습 모델을 공유를 한다는 거죠. 네. 공유를 해. 우리가 쓰면 돼. 근데 예전엔 이게 실력이라고 안 봤거든요. 야, 씨, 그거 남이 해놓은 거 갖다 쓰면 우리 회사께 안 되지. 진짜 핵심 기술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엔 바뀐 것 같아요. 다 그냥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여가지고 뭐 소타 만들면 되잖아. 네. 진짜 고성능 새로운 알고리즘들은 뭐 대학원생이나 교수님들이 만드는 거고 뭐 나야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나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를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전이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고성능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돌리면 거기에 파라미터 값들이 학습된 파라미터가 저장되겠죠. 파일로. 저장 안 하면 컴퓨터 끄면 다 날아가니까 일단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파이토치로 하면 뭐 파이토치 뭐 이렇게 pt 내지는 pth라고 붙은 뭐뭐뭐.pt 뭐 이런 파일들을 저장을 해요. 이 저장한 거는 뭐 파라미터가 7억 개다. 각각의 7억 개의 어떤 값은 얘는 실수 값입니다. 뭐 실수 값으로 저장된 어떤 수많은 숫자들이 저장된 파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얘가 실제는 뭐죠? 인공지능에선 얘가 학습이 완료된 두뇌인 거죠. 두뇌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허깅 페이스 같은 데 가면 허깅 페이스 같은 데 가면 그냥 파이썬에서 명령어 한 줄만 넣으면 지가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있죠. 이 빅데이터는 일반 지식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언어나 음성이나 뭐 영상 같은 거를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 다 구한 다음에 뭐를 예측해 이런 식으로 예측해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막 돌리는 거죠. 근데 얘는 일반 지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지식에 대한 것은 없죠. 그러면 나는 뭐 챗 GPT인데
GPT인데 얘는 그냥 채팅인데 여기 채팅에 쓰지 말고 나는 변호사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일반 지식을 갖고 있는 얘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변호사면 법률 같은 거 있죠. 법률 데이터를 모아요. 이거는 빅데이터보다는 훨씬 작겠죠. 아주 작을 거예요. 스몰 데이터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판례 다 모아도 엄청 적겠죠. 뭐 끽해봐야 100기가 될까 말까 할 거예요. 텍스트니까. 자, 더 클래나? 죄송합니다. 제가 법률 쪽은 몰라가지고. 뭐 많아서 뭐 100테라다. 뭐 그래도 이 실제 학습한 거대 데이터보다는 훨씬 작죠. 이 빅데이터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서 넣은 거예요. 문자화 되어 있는 것들은.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학습을 더 시켜. 야, 너는 일반 지식인데 이 법률 지식으로 조금만 튜닝을 해줘. 튜닝을 하게 되면 모양은 비슷한데 약간 다른 모델이 pth라고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면 여러분들만의 소타 전 세계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두뇌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얘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사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야 그거 그 허깅 페이스 들어가서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거기 튜토리얼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하면 잘 따라해. 잘 따라하는데 근데 이 전이학습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개념 잡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응용 측면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요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마음을 잡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한 다음에 요 전이 학습을 하는 게 더 오래 걸린 게 아니라요. 프런트 쪽이나 네트워크를 잡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딥러닝 가르치는 사람이지 뭐 HTML 뭐 노드.js를 이용해서 프런트를 코딩하고 뭐 CSS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가장 단순한 기초 지식은 알지만 제가 뭘 알겠어요. 이거 시청하는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죠, 저보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이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OT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휘스퍼 모델이란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뭐 얘기하면은 동시 통역 그 소프트웨어를 청주대에서 설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카피에 얼마씩 주고 한 달에 얼마인가? 이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있어요. 휘스퍼에 대해서 클릭해 볼게요. 가면 여기 오픈 AI라는 회사죠. 여기서 만든 건데 뭐 밑에 쭉 설명 나오죠. 이런 모델들을 썼고 얘는 트랜스포머예요. 나중에 강의할 건데 구글에서 만든 건데 오픈 AI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됐다. 뭐 이런 모델이 있어요. 핵심만 갖다 놓으면 얘가 트랜스포머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아키텍처입니다. 딥러닝 모델 중에 얘가 인코더, 얘가 디코더. 인코더한테 데이터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코더가 해석을 해서 디코더에 주면서 뭐게? 라고 답을 맞추는데 답을 맞출 때 정답을 참조를 하게 이 정답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가 파라미터들이 잘 맞추기 위해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업데이트가 계속 되겠죠. 백 프로파게이션들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 있는 파라미터 여기 있는 파라미터 저장해 놓으면 되죠. 나중에 학습 끝나면. 그래서 이 모델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야가 뭐 영상도 쓰고 언어도 쓰고 뭐 음성도 쓰는데 음성에서 적용했던 게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피스퍼라는 게 있습니다. 피스퍼는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해요. ASR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ASR. 그 사람이 말하면 사람 말하는 걸 알아듣고 그거를 문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읽어보면 일십, 백, 천만, 10만 68만 시간을 학습을 했대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성 데이터를 음성 파일을 모은 거야. 전 세계에 있는 것들 쫙 모아가지고 그게
68만 시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인지. 그리고 영어만 한 게 아니라 멀티링규얼이에요. 다국어. 여기에 한국어도 들어가 있고요. 중국어도 들어있고, 인도, 뭐,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구할 수 있는 거 다 때려박고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학습을 음성 파일이 들어가면 텍스트로 바꿔줘. 요렇게 이게 음성을 뭐, 로그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잘 몰라도 돼요. 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음성을 영상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패턴이 보이죠? 그러면 요 패턴을 보일 때 그때 글자가 뭐냐 이렇게 예측을 해. 이렇게 학습을 한 겁니다. 주로 웹사이트에서 다 크롤링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얘는 신기한 게 트랜스크립션도 돼요. 그러니까 음성을 글자로 바꿔주는 것도 되는데 글자를 여러 언어로 바꿔줍니다. 거기다가 동시에 통역도 지원을 해줘요. 통역을 지원한다는 거는 통역하는 것도 같이 학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막 말해요. 그러면 음성 파일이 나오죠. 이 중국어 음성 파일이면 중국어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영어로 써 있는 거야, 답이. 뭐 그 영화 자막 같은 것들이 많겠죠. 중국 영화인데 영어 자막이 있으면 중국어 음성, 영어 자막. 아니면 한국어인데 영어, 영어인데 뭐 인도 이런 식으로 쌍을 매핑을 시킬 수가 있죠. 정답을 매핑 시킨 거를 이제 슈퍼바이즈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꽤 잘 됩니다. 초기에는 음성 모델들이 한 대표적인 게 한 열 몇 가지가 돼요. 사람이 말하면 글자로 바꿔주는 모델들이 많은데 위스퍼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그 중에 원 오브 댐 그런 거 했는데 오픈 AI가 그냥 엄청난 데이터 때려박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막 때려박아서 해보니까 뭐 모델 사이즈 키우고 데이터 더 모으고 학습 오래 시키고 했더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거의 뭐 요거를 갖다 써도 거의 숱합니다 얘도.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 갖다 써도 뭐 크게 뭐전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아까 봤던 거 있죠. 청주대에 있는 것도 아마 내부 알고리즘은 휘스퍼라는 모델이 공개돼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썼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내부는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아까 그 파일 한번 가볼까요? 슬라이드. 요 슬라이드였죠. 이렇게도 쓰는데 내부는 저는 모르죠. 몰라요. 이거 몰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아마도 휘스퍼 아니면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갖다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화면이 가려져도 좀 골치 아프고 별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별도 설치. 이게 설치 파일이 한 15메가인가 16메가 정도 돼요. 다 설치하면은 프로그램 사이즈가 한 30메가에서 40메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컬에 설치해 놓으면 업데이트 하기도 힘들고 설치 안 된 컴퓨터에서는 쓰기도 힘들고 화면도 가리고 이거를 왜 웹 기반으로 만들면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되잖아요. 웹 브라우저는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나 노트북에 다 있으니까 설치 안 해도 되고 웹으로 만들면 그냥 업그레이드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죠. 서버에서 코드 수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다시 재설치하는 작업이 필요 없을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썼을 것 같더라. 그래서 요거를 잘 써서 아까 했던 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말이 너무 길죠. 아 그 다음에 위스퍼는 요거의 약자라고 그래요. 요거 논문에 오픈 AI 저자들이 쓴 건데 이거 보니까 이렇게 약어를 써놨어요. 약어가 웹 스케일 슈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이닝 포 스피치 리코그니션 음성 인식을 위한 지도 학습으로 사전 학습된 웹 스케일의 어떤 아키텍처다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휘스퍼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휘스퍼라고 읽어요. 이렇게 읽어주세요. 아니면 휘스퍼 뭐 이렇게 읽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라고 안내를 해놨어요. 그 논문을 읽어보면 그래 휘스퍼다.
또 제가 아까 들어갔던 웹페이지가 여긴데, 오픈 AI 휘스퍼라고 모델에서 검색해보면 253개나 있습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다 갖다 써도 되는데 다 공짜야. 와, 대박이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오픈 AI에서 얘는 직접 학습시켜서 오픈한 거죠. 오, 겁나 좋은데. 와, GPT 이제 GPT도 해볼 거예요, 저는. 튜토리얼로 뭐 이런 거 있고, 여기는 요건 아니네요. 공식은 아닌데 그래도 뭐 쓸 수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파인 튠. 그러니까 이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추가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그 데이터 허브가 있죠. AI 허브라는 데서 한국어 음성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한국어에 맞게 추가로 더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휘스퍼는 휘스퍼인데 한국어를 조금 더 학습해서 다른 능력은 좀 떨어지겠죠. 대신에 한국어 능력은 좀 올라갈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휘스퍼가 이미 오픈 AI를 다 학습할 수도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논문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긴 하던데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를 두는 거는, 아, 전위 학습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같이 맛보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 다음에 실제 제 컴퓨터에서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로컬 라이브 ASR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저랑. 그러니까 요 음성을 말하면 음성이 두 가지죠. 음성 파일로 있는 게 있고, 마이크로 얘기하면 얘기하는 족족이 나와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 요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제가 지금 이런 마이크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마이크.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이런 마이크나 아니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마이크 있죠?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면 글자로 막 써주는지 한번 보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서버 클라이언트. 얘는 내 컴퓨터에서만 하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서비스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크게 세 덩어리로 한번 나눠 볼 겁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 있겠죠. 음성 파일. 음성 파일을 제가 이전에 프로그레스 바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프로그레스 바 없이 음성 파일을 서비스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 거냐면, 제가 옛날에 했던 수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ACIN 아카데미에서 서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 수업이에요.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뭐 선택 창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열기 한 다음에 서버에 전송해줘. 그러면 지가 쭉 서버 처리 상태에 따라서 프로그레스 바가 쭉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토이 서버죠. 이게 되나 안 되나만 한번 해본 건데, 여기에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음성 파일을 넣는 거죠. 음성 파일을 첨부를 하게 되면 음성 파일이 서버에서 작업한 다음에 그 작업 결과를 여기 텍스트로 쭉 뿌려주는 거를 응용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예전에 이왕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저기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요거를 할 건데, 이거를 할 때 얘를 없이 한번 해볼 겁니다. 없이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게 상당히 좀 불쾌한 현상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를 가지고 얘는 위드 아웃이죠. 위드 아웃인데 얘는 한 번에 퍽 하고 그냥 쭉 나오는 게 있어서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아까 좀 전에 봤던 화면에서 프로그레스 바 얘는 위드예요. 얘는 위드 아웃. 얘 없이 구현하는 걸 한번 해보고요. AJAX로 할 겁니다. 얘는 소켓 IO. 지금 만들어 놓은 HTML 껍데기들을 일단 최대한 재활용하는 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타임 스트리밍 보이스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얘는 뭐냐면, 얘는 지금 음성 파일이 가죠. 음성 파일이 전송이 되는데
여기는 로컬에서 했지만 제가 웹 브라우저를 하나 켜놓고 마이크를 켜세요. 마이크 클릭하면 지가 자동으로 연동을 할 겁니다. 제가 마이크다 대고 얘기하면 서버에서 음성이 전송이 되고, 음성이 전송되면 우리가 새롭게 만든 모델이 있죠. 얘가 텍스트로 바꿔주고, 이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어떤 브라우저나 별도 창으로 보여주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해보면 저는 그냥 휘스퍼라는 음성 ASR 모델만 썼지만, 근데 이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추가 학습 내지는 전위 학습이라고 하죠. 전위 학습하는 것만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도 많이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떤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가 프로젝트 1. 그래서 여기도 뭐 많이 나올 겁니다. 시범 강의들이.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2, 여기에서 프로젝트 3, 여기 프로젝트 4, 프로젝트 5. 요거를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그룹별로 나눠서 영상을 찍고, 하나의 프로젝트에 튜토리얼 동영상들이 뭐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여러분 제 강의를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좀 약간 꼰대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면 더 큰 세상으로 가서 개발자로 일하시거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팀장이나 부장님 선에서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개발자들을 리드하게 되겠죠. 거기 가기 전에 아래 질문에 대한 조그만 이해라도 제가 시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뭘 이해시켜 드릴 거냐면, 야, 도대체 전이학습이 뭐냐? 전이학습 하는 거를 전부 다 실습 코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죠. 아니 만들어서 올려놨어. 노기석 교수님은, 야, 그거 니네가 다 갖다 써, 너무 쉬워, 내가 강의까지 해야 돼요? 라고 말할 정도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대세라는데, 그게 도대체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저도 이제 그 튜토리얼을 간디라는 분이 써놓은 그 튜토리얼을 보면서 저에 맞게 좀 바꿔가면서, 코드를 바꿔가면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이 학습 플러스 다운스트림 태스크 뭐 다 했는데 학습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 그래서 다양한 예제를 직접 코딩을 해볼 겁니다. 여기는 프론트 코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데, 야, 딥러닝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사실 서비스를 하려면, 야, 딥러닝 만들었어. 너 터미널 까만 창, 윈도우 커맨드 창이나 뭐 이런 거 친 다음에 여기 파이썬 치고, 뭐, 파이썬, 명령어 뭐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결과 나올 거거든. 이거 잘 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웹이나 어떤 인스톨러를 줘야 되죠. 설치 파일 주고, 설치가 끝나면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쫙 실행돼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백단에 숨겨야죠. 뒤쪽에 숨겨서 일하는 거 안 보여주고, 사람들은 편하게 결과만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죠. 모든 딥러닝 서비스가 다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주로 요즘에는 웹 기반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웹이기 때문에 뭐 프론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야, 이거 프론트에서 서비스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 수업 시간에 잘 들을 걸. 성주대는 1학년 때 HTML하고 CSS를 강의가 있는데, 그때 잘 들을 걸. 뭐 4학년 돼서 후회한다든가, 아니면 졸업했는데 백엔드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프론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한테 좀 감을 잡아드리는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하려면 다양한 주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은 딥러닝을 파인 튜닝 하는 건데, 파인 튜닝 하는 작업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하거든요. 그 작업을 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두뇌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변 기술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편파적이에요. 시리즈로 정확하게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걸 들으려면 제가 찾아보니까 휘스퍼 제가 강의할 내용을 저도 네이버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제가 할 거, 유튜브에 공개할 거를 딥러닝 고급 가죠. 고급 개발자 가죠.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슨 딥러닝 인재 양성, 뭐 인공지능 인재 양성 어떤 그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 뭐 부트캠프 같은 어떤 부트캠프 같은 데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후기 같은 거를 간단하게 올려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 개발자 과정인 거죠. 근데 고급이라고 보긴 좀 그래. 전혀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고급 기술은 아니에요. 핵심은 아니죠. 핵심을 잘 응용하는 기술인데, 이거를 고급 개발자 과정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뭐 많이 필요합니다. 뭐 넘파이부터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뭐 소켓도 필요하고, 뭐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문법에 뭐 기타 등 HTML에 뭐 뭐죠? 뭐 프론트 가면 난리도 아니죠. 프론트 너무 지저분하죠. 프론트 또 간단하게 해주는 게 뭐 있죠. 뭐 부트스트랩이란 것도 있는 부트스트랩도 있고, 뭐 HTML도 나오고, 뭐 비동기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잔뜩 나오는데, 아이 그럼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편파적으로는 있어요. 어떤 강의는 뭐 비동기에 대해서, 어떤 거는 뭐 CSS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바스크립트로 동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백엔드로 보낼 건지, 백엔드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받아서 처리할 건지, 어,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편파적인 강의는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예를 가지고 파인 튜닝 해가지고 실제 서비스랑 비슷하게까지 가는 거를 만들려면 되게 힘들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네. 그런 것들을 좀 다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건데, 당부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까지 들었으면 좀 듣고 싶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심심해서 잠깐 딴 데 갔다 왔는데 여기까지 온 걸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손가락 코딩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제가 다 직접 타이핑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첫 줄 1번 라인을 타이핑할 때 이거는 뭡니다라고 제가 막 독백하듯이 얘기할 겁니다. 2번 라인 뭐죠? 3번 라인 직접 다 타이핑, 제가 타이핑하는 소리 다 들릴 겁니다. 전부 다 타이핑하면서 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릴 거예요.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코딩들이 된다. 그러면 제 모든 강의가 끝나면 이 최종 파이널 소스 코드를 다 기세에 올릴 거거든요. 올리면 거기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됩니다. 내가 잘 안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야, 저 꼰대 교수가 하는 말이 뭐야? 저거는 왜 저렇게 써놨지? 왜 저렇게 써놨지? 그거를 다 같이 따라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손가락 코딩을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편리한 도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딥러닝이 핵심이지, 사실은 이쪽 응용 쪽은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는 않고 있는데, 저 뭐 자바로 해도 되고, 노드 JS로 해도 되고, 파이썬으로 해도 되고, 뭐 C로 해도 되죠. 뭐로 해도 되는데, 저는 백엔드는 자바로 할 거고, 프론트는 노드가 대세라고 하는데, 제가 노드는 뭐 잘 몰라가지고 자바스크립트하고 jQuery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저 누구누구 저거 옛날 건데 요즘 아무도 안 쓰는데, 아씨,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딥러닝이 끝난 거를 응용으로 어느 정도 옮겨갈 수 있는지, 그거를 제 주안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도구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이썬, 그다음에 파이썬으로 다 할 거고요. 백엔드는, 프론트는 HTML인데, HTML은 그냥 쓰려면 힘드니까 부트스트랩 쓸 거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이거 다 쓰려면 힘들죠. 그래서 jQuery. 그다음에 CSS도 이거 공부하려면 거의 두 학기 공부해야 되죠. 잘 몰라서 그냥 어, 검색해서 걸리는 코드들 있죠.
코드를 최대한 복사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 스택은 있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때그때 추가로 선입 배정을 할 건데, 예, 내가 편한 대로 할 거다. 그리고 저는 실력이 있는 전문 개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 개발자라 하면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용화해서 그다음에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근데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르치고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사용자 뭐 UI UX가 후져요. 별론데 이렇게 하면 조금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엔 그런 그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좀 맞지 않는 코드들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회사에서 추구하는 전문 그 뭐죠? 튜닝. 그러니까 최고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내 기법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방법론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용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것들을 쭉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너무 저한테 돌 던지지 마세요. 그런 게 혹시 나온다면. 특히 프론트 쪽은 되게 안 예쁠 거예요. 허접할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들 보면 되게 허접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갖다 쓴 거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라서. 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상용화 수준을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튜닝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이게 돌아가고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교육 목적으로 한다는 거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OT를 길게 했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시청하지 않아도 돼요. 제 강의는 아마도 강의 시리즈가 업로드 되기 시작하면 앞에 거를 안 보면 뒤에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강의들이 될 겁니다. 쭉 연속 시리즈로 들어야 되는 형태가 될 건데 그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꼰대 강의 안 들으시는 분 많죠. 근데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 이왕 하는 거. 고급 과정 안 가도 되잖아요. 고급 과정하고 대충 비슷해질 겁니다. 이제 이론 강의 다 듣고 요거 한번 하면 응용 쪽에는 강해질 겁니다. 제가 원래는 트랜스포머를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급해 하더라고. 찾아와서 교수님, 2주 내에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백엔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허깅페이스 봐. 거기 다운로드 받아서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인공지능이 뭐다 하면 다 알지만 요 전이학습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따라오시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실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OT가 되겠고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업로드가 더딜 수도 있어요. 제가 강의나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좀 되게 많이 바쁜데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틈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의로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특히 청주대 학생들은 열심히 들으시고요. 우리 제가 속한 기관 회사 저기 대학에 속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듣는다면 애정과 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OT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올라오시면 많이 좀 봐주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